어떤 그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던 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표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화 많이 오죠. 전화 많이 오고 대부분 이제 여쭤보시는 게 뭐 매출이 거기도 줄었냐, 매출은 줄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인건비는 어떻게 조정하냐, 커피값은 올렸냐, 어떻게 올리냐, 손님들 저항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고, 그런 질문들을 제가 받으면은 항상 여쭤보는 게, 사장님 월 목표 매출액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뭐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업 목표를 갖고 계신가? 한 99.9%는 사업 목표 없이 그냥 카페라면 월 한 뭐 3,400은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어림잡은 숫자로 카페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근데 이 사업 목표가 없이 카페를 시작하면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뚜렷한 액션 플랜이 없기 때문에 뭐 매출이 안 오른다든가 지출이 많다고 느껴진다든가 그랬을 때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 플랜이 정확히 없고 그때그때 나의 기분이나 어떤 뭐 카더라 이런 정보에 따라서 다리 갔다리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뚜렷한 목표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없이 항상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카페로 이룰 수 있는 사업 목표는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4가지가 모두 다 엑시트랑 연관이 돼요. 결국은 우리는 카페로 뭐 평생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할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매각을 통해서 엑시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엑시스로 가는 과정이 이제 4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빠른 매각. 한마디로 이건 이제 권리금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얼마에 이 카페를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비어있는 부동산에 들어와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권리금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제 나가는 케이스고,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이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 시스템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나는 생활비 가져가고 권리금 올려서 다시 팔고 또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직영점을 늘리거나 프랜차이즈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경우인데, 언제 2호점을 만들 것인가 잡는 게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2호점, 3호점을 내거나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이 브랜드를 파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카페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본업이나 부업이나 뭐가 됐든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카페는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수익이 창출되게 만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하자마자 가장 빠르게 뭐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자동화를 만들어 놓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가게 둘러보고 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거를 자동으로 수익 창출을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의 역할이 되게 크고, 그 매니저를 관리하는 게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 요새는 은퇴가 막 그렇게 막 나이 들고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50대 되면 이제 은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식의 이제 카페의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단골 장사예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재방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순이익에다가 플러스 뭘 더해야 되냐면은 감가상각을 무조건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년 장사를 할 거다 그러면은, 카페는 모든 뭐 기물이든 인테리어든 다 5년 후에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다 망가지고 뭐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씩 다 이제 갈아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에 안 넣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이제 벌어왔던 돈을 가지고서는 살아가고 있었는데 5년 후에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뭐 대출을 받건 어디서 모아놨던 돈을 끌어다 쓰든 해가지고 사실상 가게 하나를 새로 다시 오픈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매출 플랜을 짜면 되는데, 그 이제 각 사업 목표에 따른 그 플랜들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4가지 사업 플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꼭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KPI, 핵심 지표인데, 일단 여기서 방문수, 객단가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일단은 매출을 늘려야 돼요. 매출은 내가 나중에 카페를 팔 때 아니면 뭐 대출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일단 매출이 많이 나와야 거기서 순이익을 더 늘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매출이 안 나오는데 순이익을 암만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목표를 정하면 그 사업 방향에 맞게 방문수하고 객단가를 잘 버무려서 어떻게 매출을 올릴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매출에 대한 플랜이 생기면 원가, 판관비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영업이익을 높일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한마디로 내가 카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나에 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 형태가 되었든 카페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손익분기는 사업 플랜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주말까지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 알바 한번 더 써야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덜커덕 채용을 했는데 뚜껑 까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된다든가 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는 계속해서 계산을 해가면서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빠르게 치고 빠르게 빠지는 사업 목표가 내 스타일인 것 같다 하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빠지느냐, 이 두 가지예요. 순이익은 결국에 내가 받을 권리금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요. 빨리 빠져야지 내가 투입한 시설 권리금에서 감가상각이 조금이라도 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인건비 이런 지출을 가능한 한 아껴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단골을 늘리는 거예요. 단골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마케팅으로 나가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거든요. 원가는 그래도 뭐 좋은 재료 쓰네, 인건비 좀 쓰면 서비스가 괜찮네, 이런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데, 마케팅은 정말 허공에다 돈 뿌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스 순위가 높으면 당연히 매각할 때 플러스가 되고요. 고객 DB나 재방문율 이런 거는 이제 포스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건데, 이런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단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목표에 따른 액션 플랜을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 1년은 세팅, 다음 1년은 양도를 위한 숫자를 만드는 기간 해서 매각까지 한 2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브랜드 하나를 좀 크게 키워서 큰 돈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직영점을 늘리거나 프랜차이즈화 하는 방법이 맞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개인 카페란 말이죠. 그래서 2호점 오픈부터는 사실상 투자를 받아야 돼요. 전액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투자자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얼마 뒤부터는 수익이 발생하는가인데, 그걸 1호점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1호점을 통해서 최대 1년 반 내에 투자금 회수하는 거를 수치화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순이익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매출이 암만 높아도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가져가실 거예요, 이런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고마진에 회전율이 좋은 메뉴를 만들어 내셔야 되고, 당연히 재방문을 늘리셔야 되고, 또 본인이 나중에 개고생을 안 하려면 2호점, 3호점 계속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로 드린 액션 플랜을 이제 보시고 사장님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모든 이들이 꿈꾸는 파이프라인, 풀 오토로 카페를 돌리고 나는 돈만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키맨, 그러니까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면 저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안 그럼 막 버리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일도 안 해요. 그럼 난 본업이 있는데 얘 자르고 또 사람 구할 때까지 개고생하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점장을 뽑을 때 점장 KPI에 따른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서비스부터 제조, 발주, 폐기 이런 모든 걸 다 문서화해 놓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이제 계약서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문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이제 SOP,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는데, 저는 노션을 쓰고 있고요. 노션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니저와 꼭 상의하에 수정하세요. 안 그러면 매니저는 자기가 여기 책임자다라는 생각을 못 가지고 이탈해버립니다. 여기에 액션 플랜은 이제 하셔야 될 것만 적어놨어요. 실제 스케줄은 본업이나 부업이나 그 사장님들의 다른 스케줄에 맞게 짜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생계형 카페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장님들이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목표에 60개월이라고 써놓은 거는 5년이 지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나 기물의 한 80%는 유행이 지나든 망가지든 아무튼 새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목표를 내가 가져가야 할 생활비에 감가상각비를 플러스해서 넣으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제 나중에 여기저기 손보실 때 계속해서 어디서 돈을 끌어오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5년짜리 적금이나 펀드나 뭐 이런 재테크에 꾸준히 돈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업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생계형 카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재방문입니다. 이건 내가 이 동네에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사활을 결정짓는 동네 장사예요. 무조건 단골에 집중하시고요. 주변에 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큰 병원이나 오피스 같은 거 있으면 영업을 뛰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 여기서 나옵니다. 꼭 할인 아니어도 휴대폰 번호 이렇게 적혀 있는 명함 드리고 전화 주시면 제가 배달 바로 뛰어갈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생계형 카페의 가장 중요한 매출 포인트는 일단은 서비스, 그리고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커피 맛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업 목표 템플릿은 액션 플랜을 짜시기 전에 한번 숫자를 넣어보시면 좋아요. 요새 뭐 수식 같은 건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오니까 찾아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숫자는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쭉 한번 되짚어 보시면 어떤 그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던 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표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방문율인데, 카페는 결국에는 단골 장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재방문이 늘어나면 일단 광고비가 절감되고 마진이 늘어나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입소문으로 마케팅이 다 되죠. 그래서 저는 신규입이 모래성이라면 재방문은 반석 위에 쌓은 매출 베이스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 플레이스를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이 어쨌다 뭐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게 결국엔 재방문을 만들기 위한 모수를 늘리는 용도지, 이걸로 뭐 대박을 쳐보겠다, 이건 우리가 막 팝업 스토어도 아니고 카페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방문을 늘리는 세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모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재방문은 딴 게 없습니다. 일단 누가 접객을 하든 친절한 건 당연한 거고, 일관된 서비스, 그래서 제가 서비스 문서화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는 딴 거 없어요. 커피 맛. 여기서 커피 맛은 이제 아메리카노, 라떼 이 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보통 사장님 입맛에 맞춰 놓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상권의 입맛에 맞춰 놓으셔야 한다는 거. 상권에 맞는 커피 맛, 이거 다음번 영상에 써야겠다. 저희 거 써야죠. 근데 농담으로 한 얘기긴 했지만, 저희가 납품하는 블렌드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저희가 분석한 각각의 상권에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샘플링을 해보시기 원하시면은 아래 그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아무튼 이 커피 맛이 안 되면 일단 뭐 단골은 당연히 안 생기죠. 단골은 당연히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디저트 이런 거랑 묶어서 객단가를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업셀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라떼, 시그니처 음료 이런 회전율 좋고 고마진인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안 팔리고 뭐 손 많이 가고 남는 건 별로 없는 이런 메뉴들만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1번은 사업 목표를 뚜렷하게 잡으시고, 2번 매출 목표랑 액션 플랜을 잘 짜서 그 스케줄대로 발전을 시키고 밀고 나가면서, 3번 친절한 서비스와 상권에 맞춘 커피 맛으로 재방문을 늘리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이거 계속 떠들었더니 아사할 것 같아.